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이라고 대답하겠지만 풍수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화장실은 재물의 문이자 복이 머무는 금고다. 놀랍죠? 그런데 이 금고의 문을 여러분이 매일 열어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고 일이 꼬인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집의 화장실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이것이 있다면 이미 복이 새고 있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도 정착하지 못하고 한 달이 지나면 통장은 다시 텅 비어버리죠. 실제로 풍수와 명리에서는 화장실을 재물운의 수구라 부릅니다. 돈의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라는 뜻이죠. 물이 흘러나가는 곳이 바로 재물이 흘러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 화장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을 닫고 따뜻한 색을 유지하고 나쁜 기운이 머물 틈을 주지 않죠. 반대로 돈이 막히는 사람들의 집은 놀랍도록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껑 열린 변기, 축축한 수건, 곰팡이가 핀 타일, 그리고 차갑고 어두운 분위기. 이 네 가지가 바로 재물을 내쫓는 4대 흉물이라 부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도 그 복이 집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화장실에 숨어있는 재물 파괴 요소를 찾아내고 그 반대로 돈이 스스로 모이는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명리학적으로도 재물의 수기와 토기의 균형을 맞추는 풍수 실천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막혀있던 돈의 길이 서서히 풀리고 집안의 공기부터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복이 머물기를 기원하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단순히 물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곳은 수기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곳, 즉 재물의 기운이 머물거나 빠져나가는 통로로 해석됩니다. 명리학에서 물은 곧 재물을 뜻합니다. 재성은 물의 흐름으로 표현되며 물이 고이면 돈이 쌓이고 물이 넘치면 돈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물길은 곧 집안의 돈길이 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탁해지고 너무 없으면 마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돈의 흐름을 막고 너무 인색하면 기운이 메말라 버립니다. 즉 화장실은 재물의 음양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또한 화장실은 오행으로 보면 수의 기운이 강하지만 이 기운을 다스리려면 토가 필요합니다. 토는 물을 다스리고 물의 방향을 안정시켜 재물을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화장실에는 항상 따뜻한 색감이 있고 토의 기운을 가진 매트, 타올, 도자기 장식이 자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집일수록 차갑고 어두운 색, 즉 수의 기운만 가득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곧 기운의 불균형을 뜻하죠. 물이 넘치면 흙이 쓸려 나가듯 재물도 기운의 균형이 깨지면 버텨내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결국 화장실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기를 조절하여 재물의 문을 닫는 행위이자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드는 풍수적 실천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집 화장실은 지금 어떤 기운인가요? 차갑고 축축한 음기의 방인가요? 아니면 따뜻하고 맑은 복의 방인가요? 이 차이는 단 하루만 해도 그리고 한 달 안에도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화장실의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반대로 재물이 쌓이는 화장실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운을 막는 화장실 속의 척과 복을 불러들이는 비밀 아이템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 변기 뚜껑. 풍수에서 변기는 수구라 불립니다. 즉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자 재물이 흘러나가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변기 뚜껑이 늘 열려 있다면 재물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그 즉시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구조죠. 명리학적으로도 수기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수기가 항상 흘러나가는 상태라면 재성이 고이지 못합니다. 즉 돈이 쌓이지 않고 순환만 되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풍수를 배우던 한 50대 사업가의 사례가 있습니다. 늘 매출은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집을 점검해 보니 화장실마다 변기 뚜껑이 열려 있었고 화장실 문도 늘 열려 있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문을 닫는 습관을 들인 지 한 달 만에 이상하게 지출이 줄고 통장 잔액이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 돈이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책과 잡지.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을 무는 손실의 행위라고 봅니다. 책은 지혜와 배움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물기가 강한 화장실에 책이 머물면 그 지혜운이 습기에 눌려 기운을 잃게 됩니다. 특히 학생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이 습관 하나로도 학업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맑은 기운이 있어야 하고 화장실은 탁한 수기가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식의 기운과 배출의 기운이 상극 관계에 놓이는 겁니다. 세 번째, 식물. 화장실에 초록 식물을 두면 공기가 정화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식물은 생명력, 즉 양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음기가 강한 곳입니다. 양기가 음기 속에 갇히면 식물의 기운이 죽어버리고 결국 그 죽은 기운이 다시 집안에 번집니다. 이런 집은 가족이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몸이 자꾸 무겁고 감정이 쉽게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체의 기운이 죽은 공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차가운 색감의 인테리어. 푸른색, 회색, 검은색. 이 세 가지 색은 모두 수의 기운을 강화합니다. 물의 기운이 넘치면 재물의 방향이 불안정해집니다. 즉, 돈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형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색의 문제를 넘어선 기운의 과잉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집은 화장실조차 따뜻한 색조를 유지합니다. 연한 베이지, 노랑, 아이보리 톤은 토의 기운을 상징하며 과도한 물의 흐름을 붙잡아줍니다. 토가 물을 제어하듯 따뜻한 색은 돈의 방향을 잡아주는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곰팡이와 물때. 이것은 풍수적으로 쇠락의 기운이라 합니다. 벽과 타일의 곰팡이는 재물이 썩어가는 상징이고 물때는 돈이 막혀 흐르지 못하는 기운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청결의 문제지만 기운의 흐름으로 보면 집안의 수기가 부패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장사를 하던 한 아주머니는 화장실을 새로 수리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을 전부 걷어내고 따뜻한 조명을 설치하고 항아리에 소금을 두었더니 가게 매출이 2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화장실을 바꾸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돈이 쌓이더라고요. 이제 반대로 재물이 쏟아지는 화장실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닫힌 문과 닫힌 뚜껑. 이건 재물 관리의 기본 중 기본. 풍수에서는 닫는 행위 자체가 기운을 가두는 의식이라 봅니다. 매일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덮는 습관은 재물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새지 않도록 보호하는 주문입니다. 두 번째, 굵은 소금. 소금은 음양의 균형을 잡는 정화의 결정체입니다. 바닷물과 태양, 바람이 만나 탄생한 물질로 자연의 삼기를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소금 그릇 하나를 두면 습기와 악취는 사라지고 탁한 수기가 정리됩니다. 소금이 하얗게 굳거나 축축해졌다면 이미 나쁜 기운을 흡수했다는 뜻. 그럴 땐 새 소금으로 교체하세요. 세 번째, 따뜻한 색상의 매트와 수건. 노랑, 베이지, 연한 주황은 모두 토의 색입니다. 토는 수를 제어하는 오행의 중심축이죠. 즉, 따뜻한 색을 사용하는 순간 재물의 물줄기가 멈추고 안정됩니다.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라 오행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풍수적 처방입니다. 네 번째, 천연 방향제, 허브. 라벤더나 유칼립투스 향은 공간의 음기를 밀어내고 맑은 양기를 불러옵니다. 특히 라벤더는 명리적으로 심신을 안정시키는 화의 기운을 품고 있어 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화장실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청결 그 자체.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비법은 언제나 정리와 청소입니다. 기운은 깨끗한 곳에 머물고 복은 정리된 자리에 들어옵니다. 매일 10분씩만 화장실을 닦는 습관.
그 단순한 행위 하나가 수십만 원짜리 풍수 인테리어보다 훨씬 강력한 재물운의 비법입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고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 화장실이 단순한 배수 공간이 아니라 복의 저장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은 지금 복이 모이는 방입니까? 아니면 돈이 새는 방입니까?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기의 방향이 곧 재물의 방향이다. 즉, 물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복의 문도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죠. 다음은 여러분이 즉시 실천하여 복의 기운을 부르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화장실 문과 변기 뚜껑은 항상 닫혀 있는가? 곰팡이와 물때 없이 깨끗한가? 따뜻한 세계 수건과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굵은 소금은 최근에 교체했는가? 공기가 답답하지 않고 향기가 나는가?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한 달 안에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엔 단지 기분이 가벼워지고 곧 이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놀랍게도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복은 깨끗한 곳에 머물고 게으름은 복을 밀어냅니다. 오늘 이 체크리스트를 마음에 새기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화장실부터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복은 절대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드나드는 화장실 문 하나, 그 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물길이 바뀝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머무는 집의 기운을 지키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돈은 사람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기운이 맑은 공간을 찾아 머무릅니다. 매일 변기 뚜껑을 닫고 문을 닫고 따뜻한 빛을 켜세요.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작은 의식입니다. 소금 한 줌, 수건 한 장, 향기 한 방울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리고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줄 겁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기운을 관리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조상님들은 늘 말했습니다. 물길을 다스리는 자가 복을 얻는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댓글에 무엇을 먼저 실천할 것인지 남겨주세요. 그 순간 여러분 집에는 이제 돈이 머무르고 복이 쌓이며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화장실의 문을 닫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 문이 새롭게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